제가 그 콩을 벌기 위해서 답변을 한 게 이제 500개가 넘어가거든요. 그 500개의 답변 중에 가장 인상 깊은 이제 것들을 소개해 드리고 싶네요. 감독님 생각에는 제가 가장 인상 깊은 질문이 뭘 것 같으세요? 좀 성적인 관련해서 뭐 이런 그런 게 좀 세지 않을까 싶어요. 아닙니다. 어, 포인트로 감사를 해주신 분들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. 포인트로요. 네, 이게 답변을 달면 저한테 현금을 써주시는 분들이 있어요. 그거 얼마 안 돼. 그거 100원 막 200원 이렇게. 하지만 기억에 남아요. 그래서 가장 많이 써주신 분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. 이분이 좀 이제 실제로도 기억에 좀 남는 분이기는 해요. 이제 본인 질문이 아니라 아버님 질문이셨고, 이제 아버님이 갑자기 그 집 비밀번호 까먹으셨다고 연락을 하셨는데, 문제가 10년이 넘게 살던 집 같은 비밀번호거든요. 그래서 이게 이분이 걱정이 되셨는지, 이제 단순 건망증인지 치매 초기 증상인지 이제 물어본 질문이셨어요. 이게 이제 거의 뜨자마자 제가 답변을 달아드릴 것 같았는데, 왜냐면은 아직 이제 걸어 다니시고 활동을 하시는 분이잖아요. 혼자 다니시니까. 최근에 문제가 되는 게 이런 분들이 이제 도장 잘못 찍어서 문제가 됩니다. 부동산 계약을 한다던가 보이스피싱 당하던가 이러면은 지금 이 단계에서는 구제 방법이 없어요. 그런데 이제 치매를 진단받게 되는 경우에는 이전에는 뭐 한정치산, 금치산자 이런 게 있었잖아요. 요새는 그 명칭이 성년 후견인으로 바뀌었습니다. 성년 후견인을 지정받으면은 그 아버님이 도장 찍고 다니는 거, 뭐 돈 거래하는 게 다 무효화시킬 수 있어요. 그래서 이게 되게 좀 급한 경우고, 실제로 이제 제가 진료했던 경우도 이것 때문에 보호자분들이 고생하신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.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답변을 좀 빨리 달아드렸고, 이제 답변 내용은 이제 스트레스나 우울, 불안 같은 게 영향을 주는데, 지금은 이제 좀 급한 상황이니까 빨리 정신의학과 방문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답변을 달았습니다. 그런데 이제 감사하게도 전화해 주셨습니다. 글 내용을 보면 조금 연배가 있으신 분 같거든요. 일단 글 인트로가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로 시작을 하셨어요. 이 정도면 이제 연배가 좀 있으신 분인데, 역시 연배가 있어서 그러신지 이제 정이 있으십니다. 후견인이라는 게, 성년 후견인이라는 게 약간 자녀들 입장에서는 죄책감이 들어요. 이게 내가 후견인이 된다는 의미는 이제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법적인 이제 권한을 없앤다는 의미기도 해요. 이제 뭐 부동산 계약서를 쓸 권한, 아니면 통장을 만들 권한, 이체시킬 권한, 이런 것들을 다 제한하는 거기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시는데, 저는 초반에 최대한 설득해서 이거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. 안 그러면은 경제적으로 힘들어지면은 이제 부모님에 대한 사랑도 같이 좀 힘들어져요. 이런 걸로 뭐 싸움을 하는 경우가 있나요? 자식들끼리? 예를 들어서 드라마 같은 데서 형제들끼리 막 이렇게 자기가 후견인이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. 아, 네. 어, 진단 때문에 가장 큰 싸움이 나는 게 치매예요. 이제 진단을 했는데, 예를 들어 이제 둘째 아드님, 뭐 8형제가 있는데 둘째 아드님이 오셔서 치매 진단을 받으셨어요. 치매 진단을 받았는데, 치매 진단을 이제 말로 듣고 진단서 발급은 안 받아가고 그 전에 이제 유언을 작성하시는 거예요. 둘이. 유언 작성 끝난 다음에 이제 치매 진단을 받으면 그 이후에 그 유언 작성하는 게 효력이 없잖아요. 그렇죠. 그럼 골치 아프죠. 아, 이게 제일 골치 아파요. 그래서 치매 진단 내릴 때는 최대한 가족 많이 다 오르시라고, 최대한. 요새는 이제 뭐 핸드폰으로 이제 통화도 하면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되고, 되게 그래서 조심해야 되고, 이제 후견인도 혼자서 후견인이 되는 게 아니라 가족 전체가 후견인이 될 수도 있거든요. 그런 식으로도 돼요. 그러면 그 재산 권한을 다 가지게 되는 건데 그 후견인은 이제 그 결정을 내릴 때 다 같이 결정을 내린다의 느낌이지, 재산권 자체가 분할된다는 느낌은 아니에요. 재산권은 이제 그 치매 진단 받으신 그분한테 온전히 있는 거고, 이제 그 처분할 권한을 혼자 갖게 되면 문제가 되거든요. 그걸 나눠 갖게 되면 결국 협의를 하겠죠. 혼자 가질 때 문제가 생기지, 물론 나눠 가질 때도 문제가 생기기는 하지만 그래도 극단적으로는 덜 가는 것 같아요. 치매 원인이 정확히 뭐예요? 그게 이제 알츠하이머 치매랑 그렇지 않은 치매랑 조금씩 다르기는 해요. 그 젊은 분들이라고 하면은 이제 40대 때 치매 걸리는 경우가 이제 가장 뭐 흔하진 않지만 그나마 있고, 그건 이제 알츠하이머 치매라고 해서 치매 타입이 따로 있어요.
그리고 그 밖에 다른 것, 뭐 혈관성 치매나 이제 다른 것들은 그거랑은 좀 별개거든요. 알츠하이머 치매는 유전병이에요. 유전병이라서 이제 부모님 중에 그 치매를 앓으신 분들이 분명히 있고, 그래서 40대 때 내 머릿속에 지우개처럼, 그때는 40대는 아닌 것 같네요. 근데 그렇게 치매가 좀 일찍 시작하고, 다른 것들은 이제 노화의 한 가지 이제 일종으로 생기는 건데, 그럴 때는 뇌에 있는 노폐물이 뇌세포에 침착이 되고, 그 침착이 된 게 뇌세포를 죽이면서 이제 생기게 됩니다. 그 뇌세포가 어느 부분이 많이 죽느냐에 따라서 치매 타입이 결정돼요. 뭐 전두엽 치매인지 측두엽 치매인지 이런 것들이요. 이제 최근에 그 치매 백신 혹은 치료제 개발한다고 이제 주식 그 특정 제약회사가 이제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 회사에서 만든 방식이 그 노폐물이 세포 안에 축적이 되는 거를 방지하는 것을 개발을 해냈어요. 그래서 그게 실제로 잘 작동을 한다면은 이제 치매 예방도 어느 정도 가능할 거고 치료도 가능해지겠죠. 그 치매 예방으로 어르신들 고수톱이 좋다고 하잖아요. 아, 네네. 그러면 고수톱을 계속 치는 게 좋은 이게 뭐 시각 자극과 청각 자극 그리고 이제 돈을 계산해야 되니까 정수 계산해야 되니까 그런 자극이 동시에 다 들어가고 혼자서 못 치니까 같이 할 수 있다. 이건 이제 종합 인지 운동이기는 한데 돈을 많이 걸면 늘 문제가 된다. 특히 이제 왔다 갔다 하시는 단계에서는 그리 권하지 않는다. 근데 사실 저는 괜찮다고는 보거든요. 그 하려면 결국에 노인정이나 그런 센터에 나가시잖아요. 나가셔서 서로 얘기하고 이제 사람들 얼굴 계속 보고 하는 건 좋아요. 그래서 그 화투를 치기 위한 모임이 아니라 그냥 모여서 가끔 화투 치는 그 정도 느낌이 괜찮은 것 같아요. 섰다는 안 되나요? 아, 섰다는 위험하죠. 아, 그건 안 됩니다. 너무 노골적이야. 돈 냄새가 많이 나잖아요. 그래서 요새 그런 이제 정신건강복지센터 그런 데 가면은 치매 로봇 있는 경우도 있어요. 치매 로봇 응. 뭐 어떻게 같이 고수톱 치나요? 이제 그런 고급 기능까지는 아직 안 되는데 찰지지가 못하잖아요. 찰지지가 못해서 그 이제 로봇이랑 같이 뭐 그 게임 간단한 게임 한다거나 아니면 음악 프로그램 한다거나 뭐 그런 프로그램용 로봇이 있어요. 이미 여기저기 상용화되어 있습니다. 효과가 있다고 보세요? 아니면 어느 정도는 있겠지만 네. 뭐 이게 치료적인 효과가 있다 정도는 아니고 도움은 된다 이 정도? 그러면 저기 고수톱 말고 포커나 블랙잭 같은 거는 좀 어떤 거? 너무 이 느낌이 나는데 포커는 사실 아닌가? 포커도 뭐 스포츠로 분류되긴 하지만 또 약간 정서에 맞지 않는 느낌이